안녕하세요. 네, 방배동 다울동물병원 백남훈 의사입니다. 네, 마포 국모림 동물병원 백결입니다. 네, 서대문구 두리틀 동물병원 정희수입니다. 아, 춥다. 요즘에 오늘 춥죠? 추워요. 갑자기 추워졌어. 너무 추워요. 그 감기 걸리셨죠? 아유, 요즘 목이 지금 우리 애도 감기 걸렸는데. 요즘에 강아지들도 이제 감기 걸린 애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강아지 감기 또는 이제 기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재채기도 있고. 그러면은 오늘 돌아가면 감기라는 용어 자체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감기 네. 용어. 감기. 감기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통칭적인 용어?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에서도 감기라고 하면은 보통 호흡기 증상이나 네. 몸에 열이 난다든지 근데 가장 기본이 든 거 호흡기 증상이죠. 기침하고 콧물 나고 재채기, 가래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 감기 그러니까 강아지가 기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보통? 보여주시죠. 강아지 기침. 기침하고 재채기하고를 좀 나누죠.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을 좀 하죠. 그러면 기침은 김남 선생님 하시고 재채기 하시고 기침이 더 쉽지. 기침. 기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헛기침처럼 거의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침도 몇 가지 또 나뉘잖아요. 네. 마른 기침도 있고. 마른 기침도 있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하는 형태로 귀여운 기침. 그런 기침들을 좀 많이 하고 우리가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다 하잖아요. 앞에서 하죠. 맞죠. 이렇게 하냐. 물개밖에 많이 들어요. 그 다음 기침은 근데 좀 이렇게 약간 가래 많이 끌어가지고 있는 하는 박수 받으면 안 돼.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마른 헛기침 그러니까 노인분들 이렇게 잔기침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 혹은 가래 많이 끼어가지고 하는 그런 듯한 기침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크게는 보통 그 두 가지 형태 정도로 대부분이고 재채기. 재채기는 조심해 별거 없죠. 보통 세영. 하는데 이렇게 콧물이 이렇게 스르륵 나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고양이는 기침 달라요. 고양이 어떻게 해요? 고양이는 약간 식빵 먹는 자세를 취하면서 토하는 자세랑 좀 비슷하거든요. 특유의 좀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직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목을 쭉 빼요 애들이. 그러면서 칵 하는데 이제 약간 좀 여기서 좀 소리가 힘든데 자동차 마우라 터질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죠. 개 짖는 빵 소리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나요 애들이.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기침하고 재채기를 좀 구분을 못 하셔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특히 그 재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칙칙 하면서 이제 침이나 콧물 튀기고 기침은 재채기는 그냥 앉았다 섰다 이런 평상시 자세도 해요 얘네들은. 근데 기침은 꼭 식빵 자세처럼 이제 앉아있다가 갑자기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까처럼 기침, 재채기, 고양이 재채기 얘기하는 그럼 저는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기침 설명할 때 이런 기침, 이런 이거냐, 이거냐 얘기했을 때 그거 둘 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거냐 하고 이제 이걸 하거든요. 그렇죠. 코 마시는 것처럼 코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병원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거 더 잘래요. 어떻게? 이제 요거는 그 리버스 스니징이라고 해서. 리버스 스니징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아이들한테서도 자주 보일 수 있는 증상이죠. 거의 우는 소리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흉내 보호자분들이 잘 이렇게 기침이랑 소리를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는 소리인데 내뱉는 소리인 줄 알고 보통 보면 조금 약간 이렇게 흥분을 좀 잘 하거나 포메 포메들 분들이 요거 좀 포메 많죠. 치와와 그러니까 코가 눌린 애들 네, 요즘 짧은 친구들 시추 이런 패키. 애기들 패키 이런 애기들 많이 있죠. 그런 애기들이 그 리버스 스니징 그걸 정상적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은 관련 영상들이나 뭐 그런 것들 많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정상인데도 그렇습니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확인해 필요는 보세요. 있으세요. 양상이 너무 작다거나 그렇죠. 하게 되면 이제 조리를 하셔야죠. 너무 자주 나온다거나 한 번 할 때 정말 몇 분간 계속 한다거나 그러면 비강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뭐 비슷하게 천식 기침도 좀 다른가요? 천식 기침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비슷하게 고양이들의 기침은 7, 80%는 천식이 많고요. 그 이외에 이제 폐의 어떤 뭐 결절이라든지 종양이나 뭐 흉수라든지 더 들어가면 뭐 이제 그런 폐 자체 이상에 의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침에도 그렇고 병원에 오셔야 되지만 엑스레이를 꼭 찍어 확인해 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네, 의외의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침은 조금 더 뭐랄까 재채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뭐 질환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근데 천식이 되게 많아요 고양이들 비율로 봐서는 근데 그렇다고 천식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천식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알러지 반응이죠. 이제 알러지 반응인데 그런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그 기관지 자극 때문에 기침을 그런 그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이제 기침을 하는데 사람도 이제 그 천식 있는 분들 이렇게 뭐 영화에서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흡입하는 그렇죠. 그런 걸 하게 고양이도 실제로 그런 걸 많이 하기도 하고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침 또 뭐 원인을 저희가 나눠드리기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기침은. 크게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주죠. 크게 큼직하게 한번. 그래요. 그러면 큼직하게는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야죠. 이쪽의 문제, 이쪽 코 쪽, 비강 쪽 그쪽의 문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여기 넘어가는 쪽, 인후두 인후두. 쪽, 인후두 쪽에 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그 두상이 좀 짧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뒤쪽 이렇게 목 넘어가는 데서 연구개라고 하는 입천장 뒤쪽 그 살덩어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기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개가 혀를 안쪽으로 최대한 넣었을 때 사람도 이렇게 눌러보면 부드럽게 눌려지는 그 살 부분 그죠? 그렇죠. 눌렀을 때 토하는데요. 그렇죠.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여기 누르니까 토하는구나. 거기가 연구개예요. 그리고 살찌면 또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기도 쪽에 어떤 기도. 문제 있는 경우들, 염증 혹은 기도가 좁아져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넘어가면 기관지, 세기관지 쪽, 심지어는 이제 폐, 심장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호흡기하고 연관지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그거 있네. 이빨. 이빨.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맞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빨. 던졌잖아요. 이빨요? 이제 저기 사람에서는 이제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니까 거의 없죠. 없어요. 구조상으로 멀리 구조상으로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금니나 이제 송곳니 이쪽이 이제 비강 코 주변으로 이제 조직으로 염증이 생긴 경우에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쪽으로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뭐 음식물이 이렇게 넘어가서 염증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이제 음식물이나 어떤 그 침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서 비강 쪽으로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재채기나 기침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딱 입술을 들춰봤을 때 냄새가 심하고 시석이 좀 많고. 엄청나게 껴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생각해보면. 만성적인 콧물, 네. 비염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 그런 경우 이제 좀 재채기 했을 때 약간 좀 피가 섞여 나오는 애들도 있고 농성으로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나이 많은 애들에서는 그 심장, 네. 그죠? 심장 때문에 기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침은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기침들이 사실은 뭐 대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보호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기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영상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침.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감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 게 보통 이런 모든 증상들 가령 이렇게 통상적으로. 기관지가 좁아져가지고 기침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님은 감기 걸렸다고 그렇죠. 보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심장 때문에 또 기침하는데도 감기 감기 걸렸다.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횟수나 시간대도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애가 이제 흥분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약간 다를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꼼꼼히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감기라는 용어보다도 저는 증상에 좀 포커스 맞춰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증상에 포커스 맞추고 이제 영상 가져오시면은 일단 저희가 상세히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하면 검사를 진행해가지고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적합하게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러면은 가볍게 이제 기침이나 뭐라 그래? 호흡기 쪽 문제들. 호흡기 쪽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